50세가 된 김영수 씨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몸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변 줄기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고 배뇨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 약간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 비워지지 않은 듯한 답답함이 남았고 밤이 되면 거의 매일 4번, 5번씩 화장실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아랫배는 늘 묵직했고 뭔가 막힌 듯한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변화는 대부분 전립선이 보내는 초기에 매우 조용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렇듯 김영수 씨 역시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40세 이후 남성 10명 중 9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골반 안에서 조용히 악화되는 변화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거나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습관들이 전립선에는 오랜 기간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작은 손상이 반복되며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성 전립선 건강을 40년 넘게 연구해온 의사 김지민입니다. 최근 저는 매일 일정한 패턴으로 자위하는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기능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위험 신호가 포착되었지만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예기치 못한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최근 의학학회에서 발표되어 모든 참석자를 놀라게 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위 행위가 사실은 남성 신체의 생존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60세의 요실금이나 비뇨기 문제로 고생하느냐, 아니면 30대처럼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느냐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올바른 배출 습관과 적절한 자극을 통해 전립선에서 나타나는 3가지 중요한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변화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생활 방식을 새롭게 돌아보게 만들 정도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년 이후의 신체는 젊을 때처럼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0세든 60세든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연령이든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아직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미 배뇨장애, 통증, 잔뇨감 같은 초기 증상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여정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매일 우리 몸에서 분비물을 조절하고 혈류와 호르몬 균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잘 관리하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수문장이 되지만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립선을 하나의 작은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흐름을 유지하고 청소해주지 않으면 내부가 막히고 세균이 번식하며 점차 기능이 약해집니다. 전립선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초기 변화를 무시하면 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미세 염증과 정체 현상, 둘째는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기능 저하, 셋째는 세포 구조의 부담과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원래부터 몸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0세부터 70세까지 수백 명의 남성을 인터뷰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부 관계든 적절한 자위든 규칙적으로 배출을 유지하는 남성들일수록
전립선 기능 점수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65세의 남성 환자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생활과 자위 같은 행위는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신체가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오랫동안 억눌렀고 결국 전립선염, 잦은 야간 배뇨, 만성 피로 같은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례 한 분은 올해 70세입니다. 그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도 건강기능식품을 장기간 복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십 년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의 규칙적인 자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검진 결과 그의 전립선 수치는 40대 중반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변 흐름은 안정적이고 배뇨 후 잔뇨감도 없었으며 밤에도 깊은 수면을 유지했습니다. 인체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매우 정교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호르몬 변화, 혈류 저하, 미세 염증 등이 쉽게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립선을 규칙적으로 비워주는 것만으로도 이 변화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정시 전립선은 강한 수축을 통해 오래된 분비물을 밖으로 밀어내고 새롭게 준비된 혈액을 끌어들이며 호르몬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은 비용도 들지 않고 신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입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오래된 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며 세포를 정화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40세 이후 이를 꾸준히 유지하면 많은 남성이 겪는 대표적 문제 정체, 비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활동은 전립선 내부의 정체를 막아줍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분비물이 고이고 내부 압력이 높아져 잔뇨감, 팽창감, 야간 배뇨 등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배출 과정은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특정 호르몬 수치를 조절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립선이 휴식하고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포 구조가 건강해집니다. 오래된 분비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분비물로 대체하면서 장기적으로 전립선 기능이 더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마치 엔진 오일을 교체하듯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전립선 기능뿐 아니라 전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남성들이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한 후 수면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기분이 안정되며 골반저 근육이 강해졌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빈도입니다. 전문가 수준 스크립트 전체 제작성본 전립선을 자극하는 빈도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고 지나치게 많아도 몸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부족하면 전립선의 기능이 점차 둔해지고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아 녹이 쓴 펌프처럼 반응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쉽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체력에 맞는 적절한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임상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이상적인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에서 50세 남성은 주 3, 4회, 50에서 60세는 주 2, 3회가 적당하며 60세 이후에는 최소 주 1회 정도는 유지해야 전립선 기능이 지나치게 정체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각자의 체력과 컨디션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별표 규칙성 별표입니다. 꾸준한 리듬은 전립선이 이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65세 사업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전립선을 방치한 결과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있었지만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규칙적인 리듬을 회복한 뒤
PSA 수치가 안정되고 배뇨 문제도 뚜렷하게 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가장 명확한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체 반응이 변화하는 분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전립선은 큰 관리 없이도 원활하게 기능하지만 40세 이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40에서 45세는 조용한 경고 구간으로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고 세포는 민감해집니다. 이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문제는 서서히 쌓입니다. 45에서 55세는 건강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라도 한 명은 꾸준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한 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전립선 건강 상태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실제로 50대 초반 쌍둥이를 진료했을 때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한 명은 활력이 넘쳤고 다른 한 명은 잦은 야간요와 피로감, 자신감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55에서 65세는 많은 남성이 좌절을 겪는 구간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의 외로움, 부부 관계의 단절, 나이 들므로 인한 자신감 저하, 그리고 사회적 시선까지 겹쳐 많은 분이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반드시 쇠퇴의 시작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60세 이후에도 40대 못지않은 전립선 건강을 가진 남성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자신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50%까지 증가하고 염증 가능성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늦출 수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몸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듯한 회복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40대는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에 최고의 시기입니다. 아직 건강하지만 내부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 3, 4회의 규칙적인 사정과 함께 매년 전립선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50대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무리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몸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 리듬도 부드럽게 조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몸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코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 관리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체력이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꾸준함의 가치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활동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를 멈추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 몸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전립선을 왜 돌봐야 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변화를 경험한 전략들입니다. 첫 번째는 빈도의 최적화입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횟수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규칙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을 중시하는 실천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시간과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복부 통증, 비정상적 분비물, 묵직한 불편감이 있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 대응은 언제나 늦은 치료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 관리를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골반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항염식품의 꾸준한 섭취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남성 호르몬 유지의 핵심 요소이므로 명상이나 산책 같은 정서 안정 활동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은 안정적인 전립선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습관입니다. 시작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주에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며 가장 편안한 시간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감각이나 에너지, 감정의 사소한 변화도 기록해 보십시오.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규칙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 2, 3회든 주 4회든 관계없습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부담 없이 유지되는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피로감이 느껴지면 시간을 조정하거나 횟수를 줄여보십시오. 매달 마지막 주에는 자신이 유지한 습관을 돌아보고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관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몸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삶의 주도권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 전체 스크립트 제작성본 꾸준한 생활 습관과 더불어 매일 먹는 음식은 전립선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많은 환자가 병원에 와서 영양제를 따로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묻지만 정작 매일 식탁에 올리는 음식이야말로 진정한 약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전립선은 염증과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식단은 반드시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돕는 음식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식품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종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생토마토보다 조리하거나 소스로 만든 형태가 효과가 훨씬 좋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영양제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짙은 색을 띠는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풍부해 전립선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체내 독소 배출을 돕고 간 기능과 남성 호르몬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올리브유, 아마씨유, 참기름, 호두, 아몬드 등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완화하고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연이 풍부한 호박씨는 중장년 남성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 공급원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 중에서는 살코기가 들어간 미역국, 현미죽, 기름기가 적은 찜이나 탕류가 전립선 건강 식단으로 손색 없습니다. 반대로 튀김류, 기름진 붉은 고기, 설탕이 많은 가공식품과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조용한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전립선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충분한 물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분은 소변 흐름을 좋게 하고 염증을 막아 전립선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습니다. 결국 올바른 식습관은 약이나 치료 없이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전립선 관리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진료와 상담을 하다 보면 중장년 남성에게서 자위에 대한 질문을 매우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이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워 머뭇거리거나 말을 돌려 표현하지만 잘못된 인식 때문에 중요한 자기관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이 나이에 자위를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고민이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자위는 특정 연령대만의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으로 적절한 빈도와 올바른 방법을 지키면 전립선 기능 유지, 숙면, 스트레스 완화에 모두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자위를 하면 성기능이 약해지나요? 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성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위가 아니라 장기간 아무런 활동 없이 분비물이 정체되고 염증과 막힘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번처럼 과도한 빈도로 하면 오히려 체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어도 자위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천천히, 무리 없이 심박수 변화를 잘 관찰하며 해야 합니다. 만약 피로감, 어지럼증, 숨참 등이 느껴지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적절히 하면 스트레스 완화, 혈압 안정,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흥분은 됐는데 사정이 되지 않거나 일부러 참으면 몸에 해로운가요? 흥분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정을 참으면 전립선 내부 압력이 올라 불편감, 묵직함, 하복부 팽창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비물 정체, 미세 염증, 잔뇨감, 배뇨 곤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흥분이 가라앉는다면 해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참지 않는 것,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위를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성은 단지 관계의 목적만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전립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죄책감 때문에 억누른다면 오히려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길입니다. 몇 해 전 인천의 68세 최상호 씨도 그런 고민을 안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소변이 너무 약하고 끊기고 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서너 번씩 깨서 잠을 못 잡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수개월 동안 누적된 피로와 불편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전문가 수준 전체 스크립트 제작성 본 최 씨는 진료실에서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변 줄기가 너무 약해서 아내에게도 숨기고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진찰 결과 그의 전립선은 초기 비대가 시작된 상태였고 분비물 정체와 미세 염증도 관찰됐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저는 약부터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분과의 관계나 혼자서라도 스스로 자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최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합니까?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태도로 자위를 통한 전립선 자극의 장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아직 되돌릴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2가지 실천만 딱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1지회 정도 규칙적으로 전립선을 비워줄 것. 둘째, 염증을 줄이고 생식계 기능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는 식단으로 바꿀 것. 구체적으로는 일주일에 최소 3번 익힌 토마토 섭취, 아침 식사 때 호박씨와 호두를 더해 먹기, 충분한 수분 섭취, 좋아하던 술과 기름진 구이류는 완전히 중단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이걸 한다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그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기계도 오래 멈춰두면 녹이 슬듯 전립선도 일정한 리듬이 있어야 찌꺼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3주 후, 최 씨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화장실 가는 일도 없고 소변 줄기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몸이 개운하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매일 밤 토마토 스프도 직접 끓여 먹고 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개월 후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배뇨 곤란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변화는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매일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밝고 단단한 에너지가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던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60살 때만 알았어도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절대로 늦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70세 남성 한 분이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을 30년만 빨리 알았더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후회담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바로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립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 관리는 40대 이후부터는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이며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거창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50세 이후 남성을 위한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